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경 속 한자풀이 지영광TV 오늘 9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91강은 민수기 35장에서 35장 22절, 신명기 1장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나오는 한자는 우연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 말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 우연히 사람을 밀친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자, 우연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예, 우연의 우자는 우상, 그 우연이라는 말도 물론 우자를 쓰고 배필, 이게 짝이라는 뜻도 이 우자를 써요. 그런 우자고요. 우상. 예. 연자는 자연. 우리 학교 다닐 때 자연 과목이 있었죠. 또 그러함 연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는 어떤 이 아무런 인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게 사전적인 해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연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우연이고 이제 반대말은 필연이겠죠. 필연. 예, 우연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인연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연은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연줄이다. 이렇게 해석돼 있어요. 우연은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 예. 다음 한 쪽 보겠습니다. 예, 다음 한자는 대제사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의 대자는 큰 대자, 너무나 유명한 글자죠. 근데 제사장은 제사한다는 제자, 사자는 맡았다 그런 맡을 사자, 장자는 거의 우두머리죠. 이 제사장은 우리가 여러 번 취급했죠. 이 대제사장은 큰 제사장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큰 대자에는 높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직위가 높은 사람, 그를 이제 대자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런 게 있죠. 어디 회사를 거래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은퇴를 하죠. 아버지가 사장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려주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가끔 사무실에 보이면은 그때 큰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큰 자를 붙이죠. 이제 사장은 아들이 사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은 아버지 사장님은 왕년에 사장을 역임했죠. 이제 큰 사장님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예. 예,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첨가입니다. 민수기 36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일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첨가된다. 우리 뭐 첨가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흔히 많이 하죠. 그래서 첨자는 이 더함, 보탬 그런 뜻입니다. 첨. 그다음 가짜는 이것도 더한다, 추가한다, 뭐 음식점 가서 뭐 하나 추가한다, 뭐 그런 거.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첨가는 더해서 추가한다 그런 뜻이죠. 첨가한다. 그다음 별첨 뭐 서류 작성할 때 별첨 서류가 있다, 첨부 서류가 있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죠. 예, 그렇게 해서 첨가고요.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시자입니다. 시댁, 시집 간다는 그런 의미의 시자인데요.
민수기 36장 6절 우선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시집을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지파의 종족 글로만 가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어떤 지방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지방이 있는데 자기 도 사람들한테만 시집 보낸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지방 풍습인가 보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자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이 시댁, 시가, 시부모, 이제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를 시부모 이렇게 얘기죠. 시가는 결국 시집이죠.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간다, 시집에 간다. 시댁은 이제 시가를 높인 말이 시댁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우리나라 여자들이 이 시집살이를 지겹게 하면 시금치를 안 먹는다. 시자가 들어가니까 시래기국도 안 먹는다. 시래기국이라고 있죠. 그런 거 안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시집 간다고 우리 장가도 간다 그러죠. 또 장가 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장가라는 거는 장인 장자예요. 그 어른 장자도 되고 장인 장자. 이게 장가 간다. 이 장가 간다는 말이 구약 시대에는 그랬대요. 그 사람이 이 시집에 그러니까 이 처갓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이게 장가를 들었죠 진짜. 자인의 집에 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시집살이, 처가살이 이런 살이를 붙이면 좀 처량해 보이죠. 시집살이 한다 하면은 아유 굉장히 고생스럽구나. 처가살이 한다. 아유 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처갓집에 들어가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죠. 요새 지방 도시에도 아파트가 많아요. 근데 지방 도시는 아무래도 땅값도 싸고 땅이 넓죠. 농촌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놓지 않으면 젊은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온답니다. 아파트 생활이 좋아서 아파트가 있어야지 시집도 오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요새 추천지 아파트 이름이 좀 어렵죠. 이게 뭐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지은 거는 그 시어머니가 와서 잔소리 할까봐 못 오게 하려고 그런 거다. 시어머니가 이제 이거를 자꾸만 읽기 쉬우면은 알기 쉬우면 자주 올까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꼭 맞는다는 건 아니죠. 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숙부입니다. 민수기 36장 11절 말씀. 슬로브 하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자, 숙부는 우리 작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숙자는 작은 아버지 숙자. 이제 어머니 숙모를 쓸 때는 작은 어머니 숙. 어떨 때 이제 아제비 숙이라고 했는데 아제비는 이제 함경도 지방의 사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 정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작은 아버지죠. 숙부하면은 부자는 이제 아버지 부자를 쓰고 그러는데 삼촌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많을 때는 둘째 작은 아버지 많을 때 셋째 작은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방향입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나온 한자 방향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방향 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 방자는 방이방 동방 동쪽 나라 동쪽 지방 알고 동방 그때도 이 방자를 쓰죠. 방은 나라라는 뜻도 있어요. 방이. 그다음에 향은 향한다 어느 쪽을 간다. 남향이다 남향집이다. 우리 이들은 남향집을 선호하죠. 이제 햇빛이 많이 들고 골고루 들고 그래서 남향집을 좋아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어서 그렇고요. 남반구에서는 북향을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북향이 해야지
이제 해가 잘 들고 남반구는 그렇답니다. 이제 해가 잘 드는 집을 어, 살으라고 하면은 북향집을 살아야 됩니다. 남방 쪽에서는요. 이게 남반구 지구 남쪽에서는 그렇답니다. 이게 자 방향 방향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거고 예비군 향방 훈련이라고 있죠. 방향을 꺾고라면 향방이죠. 그래서 저는 향방 훈련이 뭔가 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지점을 지점 이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래서 그 지역 개념을 찾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래서 예비군 방향 훈련하고 예비군 향방 훈련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토 방위 훈련이다. 왜 두 가지를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방 훈련, 향토 방위 훈련 어느 방향 감각을 또 찾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다. 갑자기 전쟁이 났을 때 뭐 어디 배치되고 하면 깜짝 놀라고 잘 대처를 못하겠죠. 그래서 방향은 정지된 느낌이고 향방은 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대죠. 어디 지점을 향한다 그런 거죠. 그 산에 갔을 때 방향을 잃으면 이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계곡을 찾아가랍니다. 산에 가서 이제 홀로 남겨지거나 할 때 길을 못 찾거나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빨리 계곡을 찾아가라요. 그럼 계곡은 물이 밑으로 흐르죠. 그럼 물 계곡을 쫓아 내려가면 반드시 민가가 나온답니다. 왜 민가가 나오면 물이 있는데 사람이 살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일 좋대요. 그리고 산에서 산불을 나면요. 그 산불이 밑에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불 피한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래요. 그런 산불이 날수록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산불이 금방 산 위로 올려붙기 때문에 오히려 잠시 힘들더라도 빨리 이 내려오는 게 산불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래요. 그게 아주 좀 역설적인 얘기죠. 보통 사람들 산불 나면 다 위로 도망갑니다. 밑에서 불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고요.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방금 읽어드린 신명기 1장 7절인데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본문을 읽어드렸고요. 매산자의 땅지자 굉장히 이해가 쉽죠. 그 산지, 고랭지, 높은 지대에서 고랭지 채소 뭐 이런 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아는 국가대표를 역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가서 축구를 했대요. 이제 국가대표 때 순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 얘기가 이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게 뭐 독일, 브라질 아니다 이거. 자기가 볼 때는 볼리비아가 제일 잘해야 맞는 거래요. 왜냐면 그 나라가 축구를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대표팀하고 시합을 해봤더니 해발 3,700m래요 그 나라가. 그러니까 한 10분만 뛰면 뛸 수가 없대요. 체육 선수가 얼마나 운동을 잘합니까? 근데도 아주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지? 볼리비아는 뭐 아주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축구 인생에서 그렇게 힘들게 운동해 본 적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번성 두 가지로 써놨는데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번성하게 한다. 그래서 왼쪽에 번성은 숲 우거질 번자고요. 오른쪽에 번성은 번영한다 그런 번자예요. 그래서 여기 뜻으로 봐서는 번영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성자는 성왕 성자, 융성할 성자 그런 성자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장마다 가면 상가 모임이 있죠. 번영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대문 가면 동대문 상가 번영회 뭐 이게 지역을 따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계신 분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이제 가끔씩 만나고 서로 업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을 우거질 번자 이거하고 혼동하기 쉬운데 보통 이제 우리 번영한다 하면 오른쪽 걸 쓰죠. 번성.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당신입니다. 신명기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자, 당신, 우리 당신은 뭐 잘 아는 얘기죠. 2인칭이죠. you 하면 되는 거죠. 영어식으로 하면 you. 자, 당자는 마땅할 당자예요. 마땅하다, 당당하다, 그런 당자고요. 그다음에 그 신자는 몸신자죠. 몸신자. 그래서 당신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육의 의미죠. 뭐 마땅한 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에 대한 당신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당신에 대해서 이런 단순히 당신 유 이렇게 당신 차례 이럴 때는 되지만 극존칭으로 당신께서 남기신 유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회고할 때 이제 그럴 때는 아버지 안 계시는데 당신께서 남기신 유산에서 이제 아버지를 올려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 당신이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로 할 때도 이제 높임말로 쓰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당신이란 말을 나쁘게 쓸 때도 있죠. 싸움할 때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제 상대방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뭐 당신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은 당신이란 말이 보통 우리는 아랫사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얘기할 때 아랫사람한테 당신네들이 이거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죠. 영어는 참 편한 것 같아요. 그냥 you 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 기회에 너, 나 하는 거 근데 이제 내 니네가 이를 붙이는 거하고 니네다가 이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를 붙이면 나죠 나 그다음에 니네 이를 붙이면 너죠 너 근데 이게 발음이 이 상당히 구불되는 발음을 가르쳐 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이게 실제로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글을 썼는데 네라고 하지 말자. 차라리 니라고 그러자. 니. 그래서 네, 니 이렇게 구분을 하죠. 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당신은 2인칭이다. 예, 다 맞춰보겠습니다. 조장 신명기 1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한자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지파 이것도 다뤘고요 수령 지혜 인정 수령 또 나오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게 전부 다 다뤘던 한자어디예요. 이 한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다뤘던 거는 얘기를 안 하고요. 자 조장 이 조는 소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 조자 뭐 짠다는 거그 조라고 그러죠 조. 그다음에 장은 우두머리 장자인데 이 조장하면 비교적 소 그룹의 책임자. 그래서 어떤 소 집단의 책임자를 조장이라고 그러죠 조장.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 가면은 이 주임이라는 게 있어요. 주임. 우리나라 주임 하면은 이제 사원에서 주임으로 올라오고 주임에서 뭐 대리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주임하고 명함을 받아들면 그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주임은 상당히 권한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임이라는 거를 우리나라식으로 뭐 주임뿐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 실세이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도 이제 조리라는 게 있는데요. 도와줄 조자에 벼슬 리자 이치할 때 그 이자를 쓰는데 이 조리라는 게 또 우스운 직책이 아닙니다. 조리하면 무슨 어시스턴트 뭐 도와준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느 시장 조리 시장이 있고 시장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이고 시장 조리가 있어요. 조리는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리 뭐야 이거 조리 뭐 높은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 조리는 실장은 아니잖아 시장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시장에 버금가는 그런 행정력도 있고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경리 총경리라고 그러죠. 사장을 총경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리면 이제 돈을 다루고 뭐 그런 건데 총경리면 뭐 경리부장쯤 되나? 그게 아니고 총경리는
사장이죠. 사장입니다. 예.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쌍방간하고 공정 두 한자가 나오는데 우선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신명기 1장 16절 말씀.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쌍방간 여기서 이제 한자가 또 하나는 뭐냐면 공정이죠. 자, 쌍방간 쌍방간의 쌍자는 쌍둥이 둘 쌍쌍이다 할 때 이제 쓰는 쌍자죠. 방은 일방 갑방, 을방 이렇게 나오는데 중국에서도 우리는 갑과 을은 이렇게 합의한다. 그래서 갑질한다 그러는데 중국에서 보니까 갑방, 을방, 병방 이렇게 나와서 그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측과 을측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간자는 사이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측간간, 측간은 화장실 얘기하는데 이 간은 어느 조그만 장소를 간이라고 그래. 간. 그러니까 측간, 화장실, 그런 대소변 처리하는 곳, 그런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쌍방간에는 갑과 을 이쪽과 저쪽 간에 그런 뜻이죠. 쌍방간에. 예. 자, 다음 한자 공정. 이 공자는 공무공 그다음에 공고 뭘 공통적으로 알린다. 공적으로 알린다. 그러니까 정자는 올바를 정자죠. 우리 이 바를 정자를 초등학교 막 저학년 때부터 많이 알게 됐죠. 이제 반장 선거하면 이제 정자로 써가지고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 반장이라고 안 그러고 초등학교 그 반을 30명 정도 뭐 그것도 좀 안 되는 반도 있고 그런데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요새 호칭 회장으로 명칭을 바꿨더라고요. 우리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회장하면 이 반장들이 모여서 전교 어린이회 회장 근데 그게 아니고 요새는 한 반의 반장도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공정은 바르고 올바르게 한다. 공적이고 공 올바르게 한다. 뭐 그런 뜻이죠.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외모입니다. 민수기 1장 17절 말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들고. 자, 이 외모하고 귀천 이번에 나온 한자입니다.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외모가 어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게 바깥 외자죠. 모자는 모양 모자, 용모 모자. 그래서 이제 외모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게 외모죠. 그래서 외모가 단정해야 된다. 특히 이제 70년대 이제 어떤 사업 뽑을 때 꼭 나오는 말이 용모 단정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용모 단정하다는 거는 좀 얼굴도 되고 몸매도 되고 그런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를 많이 따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모자에 모양 모자로 했는데 이 전엔 모양꾼이란 말이 있었어요. 모양꾼이 뭐냐면 이제 멋내는 사람, 멋쟁이를 모양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 사람 모양꾼이야 하면은 아, 옷도 이제 현대 감각으로 입고 모양도 잘 내고 그러니까 뭐 여자 같으면 화장도 진하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좀 비싼 그런 귀금속 그런 것들을 걸치고 다니고 모양꾼이다 모양꾼이야 모양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자, 외모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천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귀자는 귀하다 귀빈 귀함 천자는 천하다 비천하다 그런 천자죠.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직업에 귀천이 없다.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은 없다. 이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귀천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입에 발린 얘기로 많이 하는 게 또 이런 말도 하죠.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근데 돈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귀천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다음 한자는 주저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주저한다.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저한다는 말을 좀 쓰는데 한자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 머뭇거릴 주자에다가 멈칫거림 젖자. 이게 주저한다는 거는 뭐 할까 말까 망설인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주저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돌다리 건널 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그러니까 좀 주저한다는 거하고는 좀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우스갯말도 있죠. 너무 이 주저주저 하다가 신중하게 하다가 돌다리를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 돌다리가 깨져서 못 건너갔다,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돌다리가 그 안전하려고 두드렸는데 그 다리가 이제 돌이 깨져버렸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한자는 성곽입니다. 민수기 1장 아, 신명기 1장 2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에 성곽, 네, 그 성곽, 성곽은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이제 성을 쌓았죠. 도심에 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곽을 쌓는데 이 성자예요. 캐슬이라고 돼 있고, 곽은 성외곽 곽자다. 성외곽. 이 그 성이 내곽성, 중곽성, 외곽성이 있다고 그래요. 이 내곽성은 아무래도 이 성의 제일 중심부, 수뇌부를 지키는 거고, 이제 그게 또 못마땅해서 또 중곽 하나 더 만들고, 보통 이제 내곽하고 외곽성만 있는데 중곽이 있는 거는 좀 더 특별한 경우라 볼 수 있죠. 성외곽. 근데 이 곽자는 또 사람 성에도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성에 씁니다. 곽씨가 있는데 한 2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씨 중에 3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담배곽 할 때 이 곽, 담배곽 뭐 하는데 이 곽은 아니고 원래 담배갑이래. 담배갑. 갑자가 딱딱하다는 그 갑 있죠. 갑골문 짤 때 그 갑.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성곽 하니까 이제 그 성 안에 사는 사람, 문안. 그 문안이라고 그러죠. 이제 서울의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 문 안에 산다. 또 뭐 그렇다고 문 밖에 산다,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어른이 어디 갔냐 그러면 집에 갔을 때 어른이 안 계시면 문 안에 갔다, 이제 그런 얘기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문 안에 갔다. 이제 시내에 갔다는 건데 이제 그때는 문안이라고 그랬어요. 문안 갔다. 사대문 안에 들어갔다. 뭐 볼일 있어 들어갔다. 근데 사대문 안에 그때 사투리가 좀 있었대요. 사대문 안 사람이 쓰는 말하고 문 밖 사람하고 좀 약간의 말의 차이도 있고 단어의 뜻의 차이도 있고 억양의 차이도 있고 그랬답니다. 문 안에 사는 사람하고 문 밖에 사는 사람, 같은 서울에 있어도 어 약간 좀 어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마포하고 공덕동 뭐 요새 한 40분 후 전철 타고 가면 가죠. 근데 그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대요. 그쪽 사는 사람하고 이쪽 사는 사람하고 마포하고 왕십리, 마포하고 왕십리, 마포 공덕동이랑 마포하고 왕십리 사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그런 말투 같은 것이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 한자는 초장인데 이거는 민수기 35장 3절에서 사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초자는 풀초자죠. 장자는 마당장, 장마당장. 이 장마당 북한에서 장마당이라고 그러죠. 이 장마당의 장자가 바로 이 마당 장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초장이라는 거는 풀밭을 얘기하는 거죠. 풀을 심은 그런 넓은 그런 벌판을 초장이라고 그러죠. 이 구약에 그런 이런 초장이 많죠.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유추해 보면 굉장히 이 초장이 많은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 사막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풀을 심죠. 거기다가 풀 심고 나무를 심는데 그게 어느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사막에다가 풀을 심고 나무를 심는 것이 사막을 더 황폐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역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막은 겉에는 건조하지만 밑에는 물기가 조금씩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나무를 심거나 풀을 심잖아요. 이게 그 심는 이유는 이 봄철에 황사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이게 처음에는 그게 풀이 좀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심어놓은 풀이 기존에 있던 물기조차 빨아들인답니다. 그게 흡수를 해버린대. 그 나무나. 그러니까 그 사마귀도 황폐화된답니다. 그래서 자연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사막이면 사막인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환경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막에 있는 조금 있는 그런 습기마저도 빨아간다. 그래서 사마귀도 황폐가 된다. 그런 역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은 돈이 안 듭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